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년 차에 접어든 민선 7기 충남도정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양승조 충남도지사 나오셨습니다. 도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남도의 방역 책임자로서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의 방역 대응 상황 짚어주신다면요. 예, 먼저 최근에 아산에 있는 귀뚜라미 공장에서 집단 발병이 됐습니다. 한 140명 이상이 발병돼서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줬고요. 다만요, 그 점에 대한 공장의 전체 근로자 한 640여 명에 대해서 전부 전수 검사를 거쳤고 가족한테도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진정이 지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언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늘 그냥 공장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하고 함께하는 그곳에 코로나19 집단 발병 위험성 때문에 알고 충청남도 도내 10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공장이 한 420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이런 철저하게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또 발생 우려가 없는지 그걸 점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현재 순천향대학교 병원, 당국대학교 병원 또 이제 4개 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한 병상이 한 440개 정도가 확보됐는데 현재도 뭐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여유 있는 병상이 200개가 넘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께서는 최소한 병상 수 문제에 있어서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도민과 함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게 감염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또 아울러 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지금 토로를 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 추진 현황과 그리고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충청남도는 작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해서 한 두 달 정도가 지나지 않았을 때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도와 시군이 함께해서 한 1,500억 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한 14만 정도의 가구에 해당되죠. 이번에도 이제 집합 금지 업종과 이제 집합 제한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집합 금지 업종이 한 7개 업종인데 그게 한 1,780명 정도가 됩니다. 집합 제한 업종이 한 22개 업종에 한 67,139명 정도가 되고 또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국가의 재난지원금에 100만 원이 됐는데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50만 원만 지급됐어요. 거기에 차별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법인 택시 근로자 한 2,695명 정도 여기에 집합 금지 업종,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 한 7만여 가구에게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200만 원,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 법인 택시는 개인 택시와 형평성을 맞추게 한 50만 원 지급하는 등 한 710억 원을 도와 시군이 부담해서 이번에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가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자영업자라든가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이분들인데 이분들이 신용이 약간 밑에 있는 분들은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충청남도가 하는 게 소망대출에서 도와 시군, 충남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는 건데 이게 이 금리가 한 0.8% 정도 아주 초저금리죠. 이렇게 해서 집합 금지라든가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0.8%의 금리 또 일반 그 업체에 대해서는 1% 저금리로 대출하는 소망대출, 소상공인 희망대출을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 한 1,0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아마 한 6천여 업종에 이렇게 해당될 것이다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긴급한 어떤 금융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망대출, 소상공인 희망대출을 갖다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계획은 특히 소상공인분들 말씀드린 집합금지업종이라든가 집합제한업종 이런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 이 손실 코로나19에 대한 손실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간에 뭐 여간에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국민이 힘들지만 특히 사실상의 영업 금지라든가 영업 제한을 받는 업종 또 이 법적으로는 금지라든가 제한을 받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영업 금지라는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런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만약 사각지대가 있으면 충청남도도 이 시군과 함께 그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충남도정 운영 성과와 또 올해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결과가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닥쳐왔는데요. 충청남도 그런 상황에서도 몇 가지 이제 성과를 낸 게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가장 커다란 성과는 우리 220만 충남 도민의 염원이었던 혁신도시 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가 출범할 때 우리 충청남도는 연기군을 통째로 내놨죠. 공주시 2개변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에서 배제되고 혁신도시에서 배제됨으로 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안 된 거죠. 이거는 어떠한 이유로도 적절한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충청남도 도민의 염원사항이었는데 작년에 220만 충남 도민과 함께 이런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였다. 특히 시장님, 군수님이라든가 도의회 의원님들 시의원 군인들 모두가 함께해 주셨고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220만 충남도를 위해서 무려 101만 명 정도가 혁신도시 지정하라 라는 촉구에 서명한 게 큰 원동력이 됐다는 점에서는 220만 도민이 함께 이뤄낸 쾌거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충청남도가 또 하나의 성과라고 보는 것은 작년에 그런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최대한 확보했다는 것도 하나의 성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7조 8,065억 원 정도가 확보했는데 20년도에 비해서는 한 6,400억 정도가 증가한 정부 예산 증가의 평균보다 더 높은 예산 확보했던 하나의 성과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충청남도가 기업 유치와 외자 유치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일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충청남도가 국내 기업을 유치한 게 한 752개 정도 되거든요. 금액으로 한 3조 2,247억 원 정도 되고 고용차도 한 13,000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커다란 성과였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13개 외국 기업이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서 한 5억 7,400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성과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화력발전소가 60기가 가동 중인데 무려 30기가 충청남도에서 가동 중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미세먼지 총 배출량의 15.9%가 충청남도에서 배출이 되죠. 또 대기오염 물질 배출은 1년에 한 45만 톤으로 경기도 한 60만 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단 말이에요. 이게 화력발전소에서 연유되고 물론 그 철강이라든가 어떤 제철이죠. 철강이라든가 석유활단지 문제가 있지만 이와 같이 대기오염 물질이라든가 미세먼지 심각한 문제가 충청남도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화력발전소는 화석연료 사용이라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인데 이 화석연료인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주장을 줄기차게 했는데 그 결과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가 작년에 12월에 조기 폐쇄된 것도 하나의 성과였다. 또 화력발전소가 우리 요청대로 2032년까지 총 14기가 폐쇄되고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됩니다. 이것도 충청남도가 함께 이루는 성과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올해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예, 몇 가지 금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서는 충청남도에만 공영방송인 KBS 방송이 없어요. KBS 방송은 재난 주간 방송사인데 재난 주간 방송사가 없는 게 또 충청남도 현실이라 금년에는 반드시 재난 주간 방송사인 KBS를 충남에 유치하겠다는 게 또 하나의 도정 목표고요. 또 두 번째 서해선이 이제 홍성에서 화성까지 가는데요. 이게 이제 15년도 발표할 때는 바로 서울까지 직결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57분 만에 간다. 근데 이게 그 뒤에 신안선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민자로 되면서 환승을 해라고 그래서 이제 커다란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이제 환승을 한다는 것은 이 내포신도시에서 아니면 충남의 서해안권 사람이 서울에 갈 때 갈아타야 된다는 걸 뜻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여러모로 간에 부적절한 거죠.
그래서 서해선이 22년도 개통되는데 22년 개통과 동시난쯤을 해도만 서울까지 직접 갈 수 있는 거 서해선 직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서해선 직결이 KTX를 나중에서 선로로 들어가서 가는 서해선 직결 문제가 충청남도의 커다란 현안 사업인데 이 문제도 이제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 우리가 이뤄야 된다는 그 올해 목표가 있고요. 또 충청남도는 4가지 도정의 목표가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서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드는 거, 또 고령화 시대를 만족해서 어르신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거, 또 국가의 존망과 달려있는 저출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아이 키우는 충남을 만들고 이런 재정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충남이야말로 17개 시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해서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자는 거예요. 이런 4가지 도정 목표를 2021년도에는 보다 더 현실화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도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꼭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도 하나씩 짚어봐야 할 텐데요. 가장 큰 이슈는 말씀 주신 것처럼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혁신도시 지정 어렵게 이뤄낸 결실인 만큼 이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충남도에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는 그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대상이 한 12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120개 정도인데 충청남도가 작년에 대전과 함께 혁신도 지정이 됐으니까 12군데거든요. 그럼 평균 아니면 10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는 거죠. 충청남도는 그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도의 발전 계획과 여건에 부합하는 그래서 내려오는 공공기관과 충남이 동방선장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 3가지 분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첫째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화력발전소라든가 제철이라든가 석유화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더구나 충청남도는 예전에 서해안 유리 피해를 해서 그런 환경오염사고로 극복한 상징성이 있죠. 풍부한 해양 환경이 이 충청남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할 대상으로 환경기술산업, 환경기술산업 기능군을 갖다 유치하겠다. 한마디로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뭐 환경산업기술원 이런 걸 목표로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첨단 산업이 발전한 곳이 충청남도입니다. 여기에는 수소산업과 연계한 R&D 기능군을 유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원이라든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갖다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또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유일하게 문화체육부지사가 있는 곳이 충청남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체육을 갖다 융성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그 문화권 중흥이라든지 공공체육 거점 확정을 해서 문화체육 기능을 갖다 유치하겠다는 것이 이 공공기관의 유치 목적인데 따라서 대한체육회라든지 이런 한국국학연구원 같은 걸 유치하는 게 목표로 해서 이런 그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써 내포 신도시, 이런 한화의과 거점 도시를 만들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 다시 한번 새로운 발전의 도약의 계기를 삼겠다는 것이 공공기관 유치의 목적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민선 7기 충남도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연령대별 맞춤형 복지 정책인데요. 복지수도 충남만의 이 차별화된 복지 정책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계획도 짚어주신다면요. 충청남도는 그 복지수도 충남을 표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서 충청남도만 시향하는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짚어본다면요. 먼저 저출산을 극복해서 아이 키워주는 충남을 표방하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먼저 임산부 전용 창구가 있죠. 도와 시청 군청에 가면 이것도 임신 친화적 분위기를 만들자는 건데 한 2,773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전용 창구 내지 우선 창구. 그렇죠. 또 충청남도는 임산부가 정기 적금과 정기 예금을 든다면 금리를 가산해 줍니다. 그래서 한 1.5%까지 가산되는데 반은 충청남도가 부담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아주 특이한 제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는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2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자는 거죠. 이게 18년 한 10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벌써 2년이 넘었죠. 이것도 우리 충청남도에 시행하는 특이한 제도다 말씀드리고요. 충청남도는 아이가 태어나면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 이외에 행복키움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금은 한 36개월까지 지급하는데 이것도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이제 강원도가 대리 이어서 따라오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00% 무상교육을 2019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을 둔 부모가 수업료라든가 책값 일체 내지 않는 것도 2019년부터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제도이죠. 물론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금년에는 중앙정부가 대한민국 전체 고등학교 학생을 시행하지만 19년부터는 우리 충청남도만 시행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청남도는 고등학교 100% 무상 급식을 합니다. 그래서 일체 그 급식비를 내지 않아요. 이것도 친환경 무상 급식인데 이것도 충청남도가 자랑하는 제도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주 특이하게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보통 인구가 유지되면 합계 출산율 2.1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 1 이하, 뭐 0.98였다 0.92가 19년 떨어졌는데 20년도에는 이게 0.8대로 떨어진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문제인데 저출산이 가장 커다란 원인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결혼율이 낮은 거란 말이죠. 그럼 결혼을 왜 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직업과 주거 문제예요. 이 주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충청남도는 한 25평형, 20평형, 16평을 만드는데 25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25평형에 입주했을 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 정도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이 월세 15만 원인데 월세 15만 원도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은 반을 충남이 부담하고 2명이 태어나면 전액을 충남이 월세를 부담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이번에 이제 첫 적용 대상자가 나왔다는 말씀 올려드리고요. 이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도 저출산 문제를 풀어내는 충남이 아주 자랑스러운 정책 중에 하나가 더 행복한 주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고령화 시대를 말해서 어르신 행복한 충남을 위해서는 우리가 특이하게 정책에 충청남도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타면 무료입니다. 그 요금을 내지 않아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그 1년 동안 1,000만 건 이상이 어르신들이 잘 활용한 제도다. 그것도 우리 충남이 자랑하는 아주 소중한 정책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충남이 그 대한민국 처음으로 또 어르신 놀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공주에 만들어서 이번 한 3, 4월 정도에 개관을 하는데 이것도 충청남도고 어르신 놀이터를 통해서 몸과 마음, 심신의 건강을 도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르신 놀이터를 만드는 것도 충청남도의 특이한 제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사회 양극화에서 더불어 잘 사는 충남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예컨대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물론 전라남도 작년에 했습니다만 농어민수당 제도를 만들었죠. 16만 5천 가구에서 농민, 어민, 임업인한테 한 연 80만 원에서 한 1,320억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작년에 이미 시행했다. 그것도 충청남도의 복지 정책의 하나의 그 중요한 정책이다 말씀드리고요. 또 충청남도 같은 220만 충남도민이 모두가 사회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도민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지만 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우리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이 복지 제도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한 13만 정도의 장애인인데 이 장애인분들이 시내버스와 그 농어촌 버스를 타면 무료로 하는 사업도 우리가 하고 있다. 그것도 좋은 제도 중에 하나고요. 또 국가요금자 전체가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타면 무료로 하는 사업도 충남이 자랑하는 복지 제도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복지수도 충남을 표방하는 이 충남으로서는 이런 복지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 220만 도민이 인간다운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는 사이, 그래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이, 그래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을 만들자는 것이 충남 조정의 목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한 말씀만 드린다면 이런 복지수 충남을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충청남도는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그래서
충청남도야말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표방하고 이 목표를 향해서 전력을 기울이겠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맞춤형 복지 정책이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환경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기오염 배출원이 많아서 여러 환경 문제를 떠안고 있는 충남도가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앞으로의 탈석탄 에너지 전환 방향대에서도 짚어주신다면요. 충청남도는 기후 환경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먼저 탈석탄,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충청남도가 2018년 10월에 아세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처음으로 탈석탄 동맹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2018년 10월에는 지구 온도를 2도씨에 낮추자. 언더2 연합이라 했는데 대한민국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언더2 연합에 가입해서 활동하는데 그 결과 작년 12월 달인가요? 제가 있는 그 언더2 연합의 아시아 태평양 의장으로 선출이 됐죠. 전 세계적인 6명 이상 있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성과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이 충남은 기후 환경에 대해서 아주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몇 가지 그 말씀을 드리면요. 충청남도가 2017년부터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석탄 화력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세계와 연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충청남도의 노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남도의 19년도에 이미 기후 비상상황 선포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하였습니다. 또 환경교육도시 선언이라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선포한 바가 또 있죠. 그래서 또 더구나 나아가서 의미 있는 것 중에 충청남도의 공직자는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조례이자 정책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이제 도에는 금고라는 게 있어요. 도 재정을 갖다가 출납을 맡는 금고인데 이 도 금고 지정에서 이 탈석탄 금고를 처음으로 주창하고 직접 시행해서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죠. 무슨 얘기냐? 석탄 산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에서는 간점을 주고 이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에서는 가점을 주는 탈석탄 금고를 처음 시행한 것도 우리 충청남도가 이뤄낸 하나의 성과였다 말씀드리고요. 이와 충청남도는 기후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선도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결과 작년에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환경교육도시 지정이 있었는데 광역지방자치는 2군데, 기초지방자치는 2군데가 있었는데 충청남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군데 지정된 거에서 우리가 1위로 선정된 것도 그런 노력 일환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기후 환경 분야에 대해서 어느 시도보다 선도적으로 좀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도 이 중앙정부에서 이 기준보다 한 1.5배 정도가 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화력발전소가 없어지면서 정의로운 전환이 돼야 된다. 더구나 친환경 발전이 대체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화력발전소가 없어지면서 2040년까지 이 태양광 발전소가 한 9기가와트, 또 뭐 그 풍력 발전소가 4기가와트, 또 1.7기가와트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통해서 화력 발전소가 문을 닫으면서 공백, 어떤 전력이라든가 발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환경 분야에서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성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지역별 현안에 대한 충남도의 대응 상황을 점검해 보면요. 5년 넘게 이어졌던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경기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허탈해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요? 예, 그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제가 충남 도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나라 판결은 대법원 판결 아니겠어요? 대법원 판결 최종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려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지는 않고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바다를 메꾸기 전에는 충남의 바다, 당진의 바다, 아산의 바다였는데 바다를 메꾼 결과에 육지가 되고 토지가 되고 나니까 그게 경기도 평택 땅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어쨌든 그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만 대법원 판결은 최종 판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여지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런 이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당진 평택항이 항해권이 거점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중국, 대동남아 수출 전쟁 기지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경기도와 협의해서 그런 발전 방향을 깨야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런 판결은 그렇긴 했지만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게 원인이 돼서 어떤 당진의 발전이 문제가 된다든가 충남의 발전이 더디게 한다는 그런 거는 절대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국의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곳이 충남도인데요. 지지부진한 서산 민항 유치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일단요, 국가 예산을 확보하려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국가 예산을 500억 이상 든다면 예비 타당성을 거쳐서 국가 예산 확보해야 되는데 서산 민항이 한 509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실 충청남도는 예비 타당성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509억 원 중에서 한 100억 정도를 충청남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중앙정부 예산만 400억 정도를 확보하려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 타당성 절차를 밟아라. 이게 이제 중앙정부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서산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그걸 거친다면 말씀하신 대로 유일하게 충청남도만 이 공항이 없지 않습니까? 네. 더구나 서산 민항 같은 경우는 공군부대 활주로라든가 군사 기지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곳에 세우는 공항에 10분의 1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충남 도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대략 수요가 연 한 37만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뭐 사실 무안공항이라든가 원주공항의 한 3배, 4배 정도 수요량이 예측상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예비타당성 통과가 된다면 반드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서산 민항을 반드시 우리가 실현하겠다는 것이 충남도의 도정의 목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먼저 우리 그 충남도민 여러분께서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 고통이 너무나 크셨으리라 생각하는데 2021년은 전 도민과 함께 우리 도와 시군이 함께 힘을 뭉쳐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220만 도민이 일상의 3일을 영위하고 도와 시군이 또 220만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도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도라든지 아니면 시군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방역 대책을 잘 세우고 실행한다 하더라도 예컨대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식사 시에 마스크를 벗고 자유스럽게 대화한다든지 가족에서 자유스럽게 마스크를 벗고 대화한다면 어떤 방역 대책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식사 시에도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쓰시고 또 언제나 대화할 때는 마스크 쓰는 게 습관적으로 해줘야 되고 가족 간의 감염이 전체 감염자의 한 4분의 1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족 간의 대화, 가정 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이 자리 빌어서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도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양승조 충남도지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2021년 충남도정 운영 방향을 점검해봤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도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